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드롤 캘큘레이션 7-4 펌프 서킷 관련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 관련해서 질문이 댓글로 달려가지고 그 댓글에 대한 답변을 좀 하려고. 근데 이제 여러 번 이제 핑퐁이 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같은 조금 질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강의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펌프 하이드롤릭 통의 라인 로스를 고려하여 한 지점, 예를 들어 열교환기에서의 압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공정 열교환기 디스차지 밸브가 막혀도 해당 열교환기에 미치는 압력은 똑같나요?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제가 디테일하게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항상 뭔가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제가 제대로 된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질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분이 질문하는 방법보다도 이게 댓글로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질문을 좀 모호한 거는 제가 좀 가정을 해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뭐 맞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제대로 질문을 이해했다고 해가지고 해서 답변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하이드롤릭을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의 부분을 A 지점이라고 할게요. 여기 부분은 A 지점. 그래서 여기에 압력을 구했대. 하이드롤릭을 통해서 구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분이 뭔가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펌프 하이드롤릭을 통해, 그러니까 펌프 하이드롤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유체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체가 흐르지 않고서는 펌프 하이드롤릭을 할 필요가 없어. 이 하이드롤릭이 정확하게 뭐냐면 하이드롤릭 프리션 로스 캘큘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플루이드가 흐르면서 이 플루이드와 파이프에 마찰이 생기면서 생기는 프레셔 드랍을 계산하는 것이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디스차지 밸브가 잠겼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A 지점에 압력을 구했다라는 건 뭐냐? 여기서 이제 유체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동안에 뭐 여기 라인에서 델타 P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요 A 지점에 그 프레셔를 구했는데, 요 밸브가 잠겼다는 거예요. 갑자기 잠겼다는 건 뭐예요? 흐름이 딱 멈춘다는 거예요. 다 멈춘 상태에서는 프레셔 드랍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이 A 지점의 압력은 이 흐름이 흐를 때랑 흐르지 않고 이 밸브가 막혔을 때랑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잠긴다. 갑자기 잠기면 어떻게 돼요? 요 퍼포먼스 커브로 해가지고 요 플로우 레이에서 요 디퍼런셜 헤드만큼 이 펌프가 요렇게 올려주고 있었어요. 압력을 올려주고 있었는데, 여기가 탁 잠기는 순간 이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여기로 온다니까요.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셧오프 헤드라고 했죠. 여기로 와. 여기서는 플로리시 0이야. 그럼 여기에 미치는 압력은 뭐냐면, 프레셔 드랍이 없어요. 그냥 요 셧오프 헤드, 요 석션 헤드 있잖아요. 석션이 뭐 10m라고 할게요. 여기 높이가 10m 가지고 10m 플러스 석션 헤드 뭐 50m라고 할게요. 50m. 예? 요 곳이 이제 여기가 되겠죠. 60m가 되겠지. 60m. 그럼 여기랑 또 압력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만약에 높이 있어. 그럼 높이 있는 만큼 마이너스 21m 해줘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39m. 대 워터 그 컬럼 기둥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기초는 그 개념은 뭐냐, 이 플루이드가 흐르지 않으면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다예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또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줬어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다음의 조건일 때 펌프가 지상 1m에 있고 펌프의 셧오프 프레셔가 30m이고 석션 헤드가 10m이고 열교환기가 지상 21m에 있으면, 답변해 주신 것처럼 셧오프 플러스 석션 헤드는 40m까지 열교환기 압력이 가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셧오프 석션 마이너스 열교환기 높이에 따른 20m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답만 말씀드리면 요게 맞는 거죠. 마이너스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분이 뭐 예를 들어준 것처럼 해볼게요. 그러면 석션 헤드가 여기가 10m래. 뭐 이 물 기둥이 10m라고 할게요. 여기가 10m이고 여기가 닫혔을 때 셧오프 프레셔가 여기서 낼 수 있는 게 30m래. 그럼 30m죠.
응? 요 없고. 그리고 이 열교환기는 21m 위에 있대요. 그럼 그때 여기 열교환기에 미치는 압력은 얼마냐라는 거죠. 그럼 일단 여기가 닫혔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델타 P를 이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라인에서 걸리는 프레셔 로스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순전히 스태틱 헤드랑 셧오프 프레셔만 고려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의 압력은 뭐냐? 10m 플러스 30m예요. 10m 석션 헤드 플러스 석션 셧오프 프레셔죠. 그러면 여기는 40m예요. 40m의 워터 기둥이야. 그럼 여기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쭉쭉쭉쭉 구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40m야. 높이가 똑같고 여기나 유체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프레셔 드랍이 없어요. 여기가 40m 워터 컬럼의 압력이 가해지면 여기도 높이가 똑같으면 40m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 여기 위로 가면은 점점 줄어들겠지.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의 압력은 40 마이너스 21 한 19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계할 때 비슷한 어떤 경험이 있었는데 비슷한 경험보다도 이러한 거를 이용한 어떤 꼼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설계를. 어떤 꼼수냐면은 여기 이제 거의 비슷해요. 지금 컨피그레이션이 요거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압력이 딱 정해졌어요. 베셀의 디자인 프레셔가 뭐 3.5 바 게이지로 정해졌다라는 거죠. 이거를 뭐 워터 기둥으로 바꿀게요. 이제 보기 편하게. 그럼 35m였다라는 거야. 예? 여기 베셀의 디자인 프레셔는 35m 워터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35m면 이 파이프 라인도 다 디자인 프레셔가 35m 똑같이 하면 됐단 말이죠. 그런데 펌프를 설계를 해가지고 뭐 셧오프 요거를 펌프 데이터 시트를 그 펌프의 퍼포먼스 커브를 밴드한테 해서 가까워 보니까 40m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40m가 걸리는 거예요. 야, 이 얘기는 뭐냐? 이 파이프의 디자인을 원래 35m까지 견디게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40m가 걸리는 거야. 그러면 40m로 다 바꿔야 되는 거야. 이 디자인을. 예? 디자인을 다 바꿔야 돼. 근데 보통은 그 라인의 디자인 프레셔랑 이 베셀도 같아야 되거든. 그럼 여기도 40m를 견디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야. 4바 게이지로 디자인을 변경시켜야 됐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엄청 큰일인 거야. 그런데 어떤 꼼수를 썼냐면은 이 베셀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펌프보다 위에 설치가 돼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20m 위에 설치가 돼 있어. 예? 그러면 요 펌프에서의 걸리는 이 셧업 그 프레셔 있잖아요. 뭐 여기가 막힐 수도 있죠. 여기가 막히면은 여기까지 다 그 셧업 프레셔가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펌프 셧오프 프레셔 하니까 여기는 40m인데 이거를 계산을 쭉쭉쭉 해보니까 이 베셀이 20m 높이 위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20m만 걸리는 거야. 예? 여기도 20m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여기가 아무리 뭐 장기고 별짓을 다 해도 이 베셀 자체가 높이 있기 때문에 40m까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솔루션을 내냐면 이 라인은 이제 40m로 바꿨어. 디자인 프레셔를. 라인 바꾸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 베셀의 디자인 프레셔는 그냥 3.5바 게이지 그냥 가지고 갔다. 예? 똑같이 원래는 이 라인의 디자인 프레셔랑 베셀이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요렇게 꼼수를 썼어. 그래서 이것도 엔드 유저가 컨펌을 했어요. 왜? 이게 높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기가 40m가 걸린다고 해도 이 베셀이 펌프보다 40m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여기 뭐 잠기고 뭐 해도 40m까지 안 올라가. 네? 여긴 0이에요. 0바 게이지야. 이해가 됐나요? 그거를 좀 잘 개념을 잡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